업무 중 유해인자에 노출된 임신 노동자의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이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법의 시행령에 화학적 유해인자를 좁게 규정해서 산재 인정의 문턱을 높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 내용을 보면 노동부는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적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해인자를 모두 포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우선적으로 산부인과,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의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안은 태아의 선천성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학적 근거가 있는 유해인자를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가 지난 17일 입법 예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를 생물학적 인자, 약물인자,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그 외 자녀의 건강손상과 의학적 관련성이 있는 인자 등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화학적 유해인자인데 앞서서 노동부는 화학적 유해인자 종류를 정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실이 확보한 노동부 생식독성 태스크포스 시행령 설명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생식독성 물질과 생식세포 변이 원성 물질에서 서로 중복되는 화학물질과 고유분화가 없는 화학물질을 제외한 1484개 화학물질을 1차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후 노출 가능성이 없는 물질과 유해성이 낮은 물질,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수가 100개 미만인 물질 등을 기준으로 더욱 줄여서 27개의 화학물질만을 남겨놓았습니다.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서는 이 중에서도 단 17개의 화학물질만을 포함시켰습니다. 노동부는 생식독성 물질과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은 대부분 불임이나 유산 등의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라고 하면서 자녀의 건강 손상을 일으키는 유해인자는 유산, 사산, 조산을 일으키는 유해인자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후 의학적으로 밝혀지는 유해인자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괄 규정을 두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해인자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둔 것은 태아산재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죠. 반올림의 조승규 노무사는 유해성이 낮은 물질이 유해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또 어떤 화학물질이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다고 보고 산재 인정 대상 화학물질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최소한의 화학물질만 유해인자로 인정하려는 것은 더 많은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태아산재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의원식 의원은 무리하게 의학적 기준을 적용해 산재 문턱을 높이기보다는 많은 피해자가 산재 신청을 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태아 산재 인정 화학물질 단 17종 산재 문턱 높인 노동부라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이상 오늘의 산재 뉴스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